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12강 티아 포탈 V13 서비스 팩 1의 컨버전 오퍼레이션 설명입니다. 저번 11강 때 스텝 7 V5.5에서 컨버터 관련해서 강의를 했었었는데, 이번에는 그거랑 마찬가지로 티아 포탈에서 컨버터와 관련된 펑션들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티아 포탈을 또 켜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V5.5에서 사용하는 컨버터라는 기능들하고 그 스케일런스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들이 이제 컨버전이라고 하는 기능으로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그 컨버전이라고 하면은 5.5에 있는 기능, 컨버터 기능하고 플러스로 스케일이라고 하는 기능들이 합쳐져 있는 파트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테스트 언더바 한 15번 이렇게 만들게요. 저도 이제 기억이 안 나네요. 이상한 데다 만드네요. 바꿔야겠네요. 티아 포탈 V13 라고 하는 경로에다가 테스트 15라고 만들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300 시리즈에 대응되는 티아 포탈 물건 하드웨어를 꼽으라고 하면 S7 1200이 아니고 1500 물건입니다. 1500. 300을 대응해서 만든 게 1500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1200으로 안 하고 1500으로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김에 1200이랑 1500이랑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것도 살짝 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Add New Device 들어가서 1200으로 CPU를 하나 꺼내겠습니다. DC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 물건 4.1 버전 이상 하나 꺼내 놓고요. 원래는 접점도 꺼내고 해야 되는데 조금씩 귀찮아지기 시작해서 꺼내지는 않고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 하는 장면만 살짝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PLC를 2개를 꺼내야 될 것 같아서요. 후딱후딱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로딩이 깁니다. 조금 기다려보죠. 하시는 분들은 아마 더 느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정도 컴퓨터로도 이 정도니까 일단은 꺼내놓고 이 부분을 늘려서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입력 출력 0.1, 0.1 아날로그 인풋은 100번으로 변경 해가지고 집어넣어 놓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칩 출력 접점은 기본으로 몇 개를 가지고 있어서 그놈으로만 하겠다 라는 거죠. 거기다가 Add New Device를 한 번 더 눌러서 이번에는 1500PLC에서 1516-3 PNDP에서 제일 마지막 1.8 버전 꺼내겠습니다. 버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물어보실 수 있는데 신버전일수록 나중에 다시 생성된 겁니다. 다시 재생산된 거예요. 재생산된 거. 내부에 들어가는 칩 같은 게 바뀌었습니다. 좀 더 저가라거나 시세가 변동되면서 가격을 맞출 수가 없어서 다른 물건으로 바뀔 때 저렇게 버전이 바뀌거나 기능적으로 뭔가가 삭제되거나 추가될 때 버전이 올라갑니다. 삭제된 것도 버전업인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네, 삭제된 것도 버전업이에요. 무려 삭제도 버전업이야. 그래서 9버전이 오히려 더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한 번씩 보면 300 시리즈가 그 3.5 버전이었나? 3.2? 3.2 이하일 때는 자기 스스로 MMC를 리셋시키는 기능이 있었는데 3.2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4.0 가면서 그 기능이 삭제됐어요. 그래가지고 플러머라고 하는 그 메모리 카드를 접속시켜주는 그 장치가 있는데 그 장치가 없으면 MMC를 리셋시킬 수가 없는 경우가 생겨버렸습니다. 현재에 일어나서.
그래서 저희도 그것 때문에 조금 고생했었어요. 이야기는 거기까지 하고 PC를 꺼내놓고 접점 같은 것도 한 개만 꺼내놓을까요? 한 개만 이렇게 꺼내놓고 확인을 해보자. 어드레스는 0번 0번이네요. 오케이, 마음에 들었어. 세이브 프로젝트 해놓고 1200PLC로 일단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OB1으로 이동. OB1에서 이번에는 바로 그냥 작업을 할게요. FC를 안 만들고. 자, 오른쪽에 있는 펑션을 확인을 한 뒤 필요 없는 건 내려버리죠. 컨버전 오퍼레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둘, 넷, 여섯, 일곱 개. 요 일곱 개입니다. 사실은 그 중에서 요 다섯 개가 스텝 7 5.5에서 넘어온 다섯 개고요. 밑에 있는 두 개는 스케일입니다. 여기도 보면 스케일이라고 적혀있죠. 노멀라이징 스케일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200은 순수하게 티아포탈 고유 기능으로서 이만큼 7개만 가지고 있는 거고, 이번에는 1500으로 한번 가볼게요. 1500 프로그램에 있는 OB1으로 이동해서 클릭을 하고 컨버전을 눌러보겠습니다. 컨버전 눌러보니까 어라 레거시라고 하는 게 하나 더 있죠. 7개 외에도 클릭을 해보시면 스케일, 언스케일이라고 해서 원래 5.5에서 가지고 있었던 기능, 고유의 고전 기능을 다시 구현을 해놨습니다. 스케일, 언스케일. 그게 티아 포탈로 넘어오면서 스케일런스 X, 노멀라이즈 X로 변경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름이 변경된 거죠. 기능도 살짝은 바뀌었어요. 약간 기능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구나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 하는 장면은 이제 뭐 수도 없이 봐서 별거 없겠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디바이스 앤 네트워크로 이동해서 디바이스들이 이렇게 하나 있고 PLC1이죠? 1200이 잘 있고 PLC2 1500이 잘 있구나. 그래서 네트워크 뷰로 이동해서 이렇게 연결해주면 이런 두 개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고 연결해주고 제가 PC를 꽂을 때는 여기다 꽂으면 되겠죠? 이더넷을 여기다 꽂으면 요놈도 컨트롤할 수 있고 요놈도 컨트롤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전 강의 중에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 하는 편이 있습니다. 그때 여기서 설명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거를 알고 있을 거라고 믿고 오비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컨버트 하나를 꺼냈습니다. 컨버트를 꺼내니까 조금 300 시리즈 했었던 5.5랑은 조금 느낌이 다르죠. 컨버트 어디 한번 써볼까? 그래서 눈치껏 알 수 있는 게 왼쪽 물음표 변수를 to 삐리리로 바꾸는 기능입니다. 눈치껏 물음표를 이쪽으로 옮기는 거구나, 바꾸는 거구나. 전에는 막 i를 di로 바꾸고, 리얼을 반올림 엄청 복잡하게 하나씩 일일이 다 만들어 놨었죠, 종류별로.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티아포탈로 오면서 좀 더 스마트한 기능이다 하면서 완전 통합을 다 해가지고, 내가 선택을 하면 그 선택한 변수를 해당 변수로 바꾸는 기능으로 바뀌었습니다. 엄청 편리해졌죠? 예를 들어 볼게요. 심지어는 이걸 클릭을 하면은 클릭 들어가잖아요. 클릭을 안 해도 돼요. MW 10번이라고 치면 셀렉트 데이터 하면서 나오네요. 이건 자동 기능이 없나 보네. 정정할게요. 자동 기능이 없네요. 원래 자동 기능이 생기는데. MW12 W 단위가 여러 개가 있어서 그냥 자동이 안 되나 보네요. 아쉽네요. 됐던 것 같은데. 인티저 선택을 할게요. 그럼 이쪽은 뭐겠어요? 인티저겠죠? 근데 인티저 말고도 이제는 여러 개가 가능하다. 이전에는 인티저였으면 16비트니까 32비트 바꿔서 리얼로 바꿔야 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리얼로 바꿀 수도 있다. MD12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세상이 돼버린 거죠.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에는 제가 그랬죠. 8비트, 16비트인 인티저 정수값을 32비트 리얼 값으로는 변경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5.5에서 제가 열심히 떠들었어요. 근데 티아 포탈로 오면서 이거 아무렇지도 않게 해버렸죠? 인트를 리얼로 아무렇지도 않게 변경해버렸어요. 엄청 편리해졌죠? 스마트한 기능이 바로 요런 걸 뜻하는 겁니다. 변수 타입 개수가 상관없이 해당 데이터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 있으면 그 값을 컨버트 해줍니다. 굉장히 편리해졌죠? 전이었으면 꿈도 못 꿨습니다. 변수를 바꾸고 별짓을 다 했죠.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BAC심 1200 선택을 하시고 슬롯은 X1번을 선택하셔도 되고 PNI E1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서치 스타트 하시고 나오는 어드레스에서 로드를 하신 다음에 요 로드하는 창에 대해서는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느낌표 노란색은 경고의 의미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면 필요 없고 기본적으로 하나는 뜰 거예요. 아무 이상이 없는 겁니다. X 빨간색 X박스가 나오는 순간 다운로드가 안 될 겁니다. 다운로드를 하시고 모니터링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제 모니터링이 되겠죠. 여기를 전체 프로젝트가 온라인이 연결이 되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PNC 심으로 돌아가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 버튼을 누르면 확장이 된다고 했죠? 확장을 시키고 심 테이블 들어가서 심 테이블 1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MW 10번, MW 12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다가는 데시멀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는 리얼이죠? 근데 리얼이 없는데요? 데시멀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티아 포탈부터는 이제 자동 기능이 워낙 강해져가지고 여기 이 버튼을 누르면 enable 메모리에 액세스 할 수 있게 해주고 여기서 이제 제가 100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러면 데시멀 값은 안 맞으니까 이상한 헛소리 값이 쭈루룩 들어가면서 뿅 하고 나옵니다. 여기서 리얼 값으로 보고 싶은데 리얼 값이 없네? 쉐디 데시멀 죄송해요. MW니까 당연히 데시멀까지 바뀐 거 없죠. MD12라고 눌러야지 리얼이 나오죠. 제가 또 실수를 또 했네요, 여러분. 플로팅 포인트 넘버라고 나오죠. 이렇게. 제가 플로팅 포인트 넘버가 리얼이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시멀 값이 리얼로 자연스럽게 변경되는 광경을 보셨습니다. 전에는 이게 안 된다고 제가 그렇게 떠들었었죠. 되긴 되는데 뭔가 확장을 하고 다시 변경을 하는 더블 인트로 바꿨다가 더블 인트가 리얼이 되는 이런 게 가능하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끄고 이놈을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볼게요. 거꾸로 요 지워버리고 그래서 리얼을 고르겠습니다. 리얼을 고르고 그래서 인트를 눌러볼게요. MD16, MD20이죠? 20. 딴 이렇게 되는 거죠. 딴 이렇게 됐을 때 지금 내용은 다른 거네요. 예. MDW를 못 쓴다는 거죠. MW20 써라는 소리죠. 얘네들 20으로 바꿀게요. 이렇게 하면 들어갑니다. 주의해야 할 게 리얼에서 인트로 내려갈 때는 전에 5.5에서는 안 됐잖아요. 아예. 이제는 어느 정도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운로드를 해가지고 모니터링을 걸고
PNC 심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MW, MD 16번, MW 20번 이라고 집어넣고 90점, 90.0이라고 넣겠습니다. 이렇게 되는구나. 7.0909 넣겠습니다. 이렇게 되버렸네? 어떻게 됐죠? 소수점이 날라갔죠? 제가 주의사항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이거였어요. 9, 9, 9, 9, 9. 올라갔네? 반올림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5도 넣어보죠. 떨어졌네? 뭐지? 라고 생각하고 51 넣으면 반올림. 플로팅 포인트 반올림이에요. 그러면 혹시 9.5를 넣으면 10이겠네. V 5.5에서 나왔었던 플로팅 포인트 반올림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죠? 주의사항이 요겁니다. 요놈은 리얼에서 인트로 내려갈 경우에는 자동으로 반올림을 합니다. 반올림을 합니다. 반올림. 라운드를 하는 거예요. 라운드. 즉 컨버트 리얼 인트 기능 같은 경우에는 라운드 기능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라운드 또 있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좀 이따가 계속 확인해보고 또 마저 가도록 하죠. 컨버트 기능을 또 내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인트를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지워버리고 인트를 다른 걸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트가 할 수 있는 것, 인트를 인트로도 바꿀 수도 있고, 인트를 인트로 바꾸는 거는 정말 바보짓이죠? 이거 못다 써먹는 거예요. 근데도 있습니다. 인트를 인트로 변경할 수도 있고, 더블 인트로도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리얼로 확장 겸 변환까지 가능하고, unsigned short int, 바이트 단위의 양수 정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unsigned int, int 값을 정수만 가지고, 양수만 가질 수 있는 16비트의 인티저로 변경을 할 수도 있고, unsigned double int, 양수만 가지는 더블 인트 단위의 정수도 변경,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short int, 바이트 단위라고 얘기했죠? 8비트 단위의 정수 값을 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도 축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long real, 훨씬 더 큰 64비트 리얼 값으로 확장할 수도 있고, 그다음 캐릭터, 글자로도 변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글자 변환 같은 경우에는 좀 웃긴 건데, 그 ASCII 코드입니다. 별건 없어요. 그다음에 W ASCII 코드로 올리고, BCD 코드도 변경된다. BCD 코드 나왔죠? BCD 코드도 확장돼서 16비트 단위랑 32비트 단위로 2개로 늘어났습니다. 사실 16비트, 32비트 구분이 필요가 없었던 게 5.5 같은 경우에는 딱히 구분 안 하고 그냥 쓰면 된다고 했죠. MD 삐리리에다가 BCD 코드 타입입니다 라고 설정하면은 그냥 MD 32비트 BCD인 거고, MW 삐리리 BCD라고 하면 그냥 16비트 BCD로 자동 설정됐었어요. 근데 이제는 선택도 좀 해줘야 된다 라는 겁니다. 요렇게 변화가 가능하구나 라는 거 살짝 보시고 또 요번에는 MD 10이라고 해서 인트 단위라고 지금 떠들어낸 거죠. 리얼로 바꾸고, 리얼에서 뭘로 낮출 수 있을까? 더블 인트, 그 다음 인트, unsigned short int, 바이트 단위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unsigned int, unsigned 더블 인트, 그 다음에 short int, 이게 바로 바이트 단위죠. short int가 가능하다. 그 다음 롱 리얼로 확장, 더블 워드 단위로도 확장 가능하다. 똑같은 걸 그 데시멀 값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요놈을 인트 말고 BCD를 한번 가보죠. BCD로 해서 BCD는 오직 인트만 변경이 가능하다 라는 거 알 수 있고, 캐릭터는 인트 단위랑 똑같은 캐릭터 단위가 아니면 변경이 불가능하다 라는 거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short int, unsigned int,
원사이드 쇼딘트 바이트 단위. 바이트 단위도 리얼로도 변경 가능하고 롱리얼도 가능하고 더 큰 값도 가능하다. 근데 한번 해볼게요. 리얼로 된다고 하니까 한번 재미로 한번 해봅시다. 근데 직접 보시면은 아 그렇구나 라고 하실 겁니다. MB 10번 이라고 넣고요. 10번이 아니고 이제 22번이네요. MB 22번 그 다음에 리얼이니까 MD 23번 이라고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를 하고 로드 한번 해서 보겠습니다. 바이트 단위는 이번에 처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쇼딘트 같은 경우에는 직접 보시는 게 빠릅니다. 이해가. 그리고 이 컨버트, 티아 포탈에서의 컨버트 기능이 자동적인 기능이 굉장히 강한 편이지만 그러면서도 자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버리는 것도 많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나름의 법칙 같은 게 있는 거죠. MB 22에 MD 23입니다. 이렇게 해서 숏인트를 리얼로 바꿉니다. 최대값이 몇일까요? 다 집어넣으면 255가 최대겠죠? 이어놈. 지금은 그냥 숏인트다 보니까 127의 음수 양수를 모두 표현하기 위해서 첫 자리가 음수 양수라서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놈을 unsigned 숏인트로 바꾸면 255 한계값까지 어떻게든 된다 라는 거죠. 음? 아, 요거는 이렇게 뜨는 이유는 5.5랑은 달리 이제 태그라는 놈이 있기 때문에 태그라는 놈을 바꾸지 않으면 저놈이 변경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요 태그가 아니죠? 요 태그죠? 요 태그 22번 여기에 숏인트로 되어 있는데 요 놈을 숏 unsigned 숏인트라고 이렇게 변경을 안 해주면은 여기서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알람이 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놓고 다운로드를 하시면 이상이 없을 겁니다. 이것만 봐도 아시겠지만 전에는 심볼을 안 넣으면 그냥 없는 채로 잘 됐어요. 근데 이제는 심볼을 무조건 넣어야 돼요. 무조건. 자동으로 넣어요, 자기가. 그 심볼을 안 넣으면 안 들어가요, 아예. 그래서 이제 무조건 심볼 검열 같은 걸 지나기 때문에 거기서 실수를 해서 지나가서 안 된다. 그러면 심볼 자체를 수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경을 하면 unsigned 무조건 양수만 가지기 때문에 255가 한계값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뭐가 어떻게 들어가든 결국은 얘 최대값 아무리 넣어봤자 얘는 이미 엄청 큰 넓은 면적이라서 소용이 없어요. 변경은 가능하게 하지만 결국은 리얼의 값 중에 아주 일부분만 변수 타입만 그냥 바꿔주는 느낌인 거죠. 더 확장하기 더 편해지고 그다음에 변경도 쉬워지고 해서 뭐 이렇게 됐지만 결국은 그냥 값이 뭐 이렇게 여유있게 쓰고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앞에 들어가는 게 작으면 결국은 전체 큰 것 중에 작은 것만 쓰는 거고 옆에가 크면 큰 걸 여기다 놓으면 오히려 작은 것밖에 활용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중 일부분만 쓰겠다라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들이 조금 더 내가 컨트롤을 할 때 생각을 좀 더 하면서 컨트롤을 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물론 5.5를 하시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신다면 요 기능들을 아주 편리하고 편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전에는 하나씩 하나씩 막 비트 수를 맞춰가면서 막 이렇게 난리를 썼었다면 티아 포탈에서는 이제 비트 수를 안 맞춰도 되고 이제 얘가 알아서 해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엄연히 엔지니어링 하는 엔지니어의 재량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요 변수 타입, 그 다음에 태그의 변수 타입, 이런 거를 직접 하나씩 컨트롤을 하면서 티아 포탈을 활용하시면은 프로그래밍을 할 때 편리하게, 아니면 좀 더 활용도가 높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라운드입니다. 라운드. 라운드 저희 봤죠? 리얼을 인트로 바꾸는 거죠. 제가 전 강의 때 잘못 말했었는데, 라운드 도움말 페이지를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로팅 포인트 넘버를 인티저로 변경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예 대놓고. 인티저로 변경하는 기능이에요. 라운드. 근데, 자세히 보시면, 리얼도 있네? 반올림해서 리얼 값으로 또 넣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재밌죠? 요건 제가 봐도 좀 독특한 기능인 것 같아요. 아까 컨버트에서 리얼을 인트로 바꾸면은 반올림 기능이 저절로 들어간다고 했죠? 반올림. 라운드 기능이 저절로 끼어 들어가고 자동으로 그렇게 된다 했었는데, 라운드 기능에 따로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요거였어요, 요거. 리얼을 리얼로 바꾸는 기능이 있습니다. 재밌죠? 리얼을 리얼로 반올림한다. 저도 요거는 깜짝 놀랐습니다. 요렇게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요게 신규로 추가된 기능인 것 같아요. 리얼값 반올림을 리얼로 하는 거예요. 5.5에서는 이런 거 없었어요. 5.5에서는 리얼을 인티저로만 변경합니다. 이렇게 한번 집어넣고 다운로드를 해보겠습니다. 눈썰미 좋으신 분은 아까도 보셨을 거예요. 여기 태그가 계속 값이 올라가죠.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어요. 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요게 태그 기능입니다. 태그 기능. 집어넣어 놓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MD27, 그 다음에 MD31 집어넣어 놓고 모니터링을 해보죠. 버티포인트에다가 한 9.5 치면 12.0이 됐습니다. 오, 그렇구나. 그럼 90.5를 넣으면 90이 되는 거죠? 아, 이런 기능도 있구나. 산술이 가능해진 거죠, 산술. 소수 산술이 가능해진 거예요. 반올림 기능까지도 끼워 넣어서 소수 산술을 내가 여유 있게 할 수 있게 됐어요. 전에는 요걸 하려면은 조금 복잡한 수식을 만들어야 됐어요. 적당히 복잡한. 몇 개 좀 생각을 해야 됐었겠죠? 다시 소수로 변경하고 하는 잡다한 걸 만들었어야 됐었는데, 5.5에서. 요 놈은 이제 더 이상 그런 거 필요 없이 라운드에서 리얼을 리얼로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아, 신기하죠? 라운드는 그래서 있구나 라는 거 이해하시고, 그 다음은 실링입니다. 실링. 실링도 처음이 리얼로 찍히죠? 실링. 애초부터 라운드, 실링, 플로어 이 기능들이 다 뭔가요? 다 그거죠. 올림, 반올림, 내림 뭐 이런 거죠. 버림. 그게 다 뭐예요? 소수점을 어떻게 막 변형해서 정수로 어떻게든 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리얼을 또 인트로 하는데 또 놀랍게도 리얼이 있어요. 실링이 뭐였죠? 기억나세요? F1을 눌러서 들어가 보죠. 실링. 가끔씩 이렇게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딱 보입니다. F1에다가 1을 넣으면 0.5를 넣으면 1이 되고 마이너스 0.5를 넣으면 0이 됩니다. 뭔 말이에요? 올림이죠, 올림. 플로어는 내림. 실링이 원래는 플러스 인피니티, 라운드 투 플러스 인피니티고, 플로어가 라운드 투 마이너스 인피니티입니다. 내림. 이건 올림. 내림도 꺼내놓고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MD35 하고 MD39 집어넣고 계속 태그도 올라가죠. 태그 14번, 15번 이렇게 올라가죠. 자동 할당되고 있어요. 39 했었고 MD43
고 MD47 이렇게 집어넣겠습니다. 데이터 타입이 없어요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보고 리얼도 되네 라고 확인하고 다운로드를 눌러보겠습니다. 리얼에서 인티저로 변경하는 거는 5.5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리얼과 리얼끼리만 보겠습니다. 신기한 기능이에요. 리얼과 리얼. 컨버터 할 때는 리얼에서 인트로 할 때 라운드로 자동으로 된다라는 거 기억하면서 요 세 기능 리얼, 실링, 플로어 요 세 개 한번 보겠습니다. MD35 여기 보면 태그 계속 올라가죠. 저는 귀찮아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티아 포털에서는 엑셀에서 똑같은 숫자가 똑같은 숫자네. 연속으로 이어지는 숫자가 있으면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내리면 숫자가 계속 일씩 올라가는데 태그도 자동으로 일씩 올라갔기 때문에 해당 태그 번호가 올라가면서 자동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살짝 보여드렸어요. 그럼 여기다가 뭐 90.1이라고 하면 91이 되겠죠? 올림. 그럼 16 다음이 또 있나 보네 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17 올리고 오호 이거는 플로팅 포인트 해서 90.1 넣으면 90이 되겠죠? 내림. 그럼 90.9 못 믿겠어. 90.9 91 됐고 90.9 어허 그렇구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올리고 내리고 반올림하고 리얼 값을 리얼끼리 연산도 가능해졌구나. 그래서 이 세 개가 따로 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턴케이트 이런도 또 있었네요. 턴케이트 볼까요? 또 리얼을 버림이죠. 버림 리얼을 버림 줄인다라는 의미거든요. 버림 MD51 MD55라고 만들어 놓고 다운로드를 또 하겠습니다. 턴케이트 기능들이 아직 멀쩡히 다 살아있었군 이라고 생각하면서 또 올려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전에 있었던 기능들 중에 윗부분에 있었던 잡다한 기능들은 다 컨버트 하나로 통합이 돼버렸고 라운드, 실링 플로어, 그 다음에 턴케이트 이 4개만 따로따로 독립해서 리얼을 연산할 수 있는 독특한 기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라는 거죠. 한번 넣어볼까요? 90.9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90이 되겠죠. 90.1 넣어도 90이 되겠죠. 90.99999 밑에 넣으면 안 되죠. 90.999 넣어도 90인 거죠. 여기 90이 자동으로 90.999 91이 되버렸네요. 야, 이런 기능이 있었네요? 오로라? 처음 봤네, 이런 기능. 숫자가 너무 커지니까 지 스스로 반올림을 해버리네? 5개. 6개. 오호, 이런 기능이 있었네요. 저도 처음 봤네요. 새로운 걸 또 발견했네. 어쨌든, 요놈, 버림. 버림과 내림은 엄연히 다른 내용입니다. 네, 이거는 주의하셔야 돼요. 버림과 내림은 전혀 다른 거예요. 물론 결과는 똑같죠, 결과는. 근데 말이 다른 거죠, 말이. 버림과 내림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라운드, 반올림, 버림, 실링, 올림, 플로어, 내림. 라운드 2 플러스 인피니티, 라운드 2 마이너스 인피니티, 여러분, 턴케이트, 줄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총 5가지의 기능을 보셨습니다. 여기까지는 티아 포털 V5.5랑 크게 다를 거 없죠? 컨버트 기능으로 통합됐다? 정도? 좀 귀찮게 막 변수를 막 엮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없어졌구나. 라는 정도죠. 단지 이제 그런 기능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통합이 되었어요. 정말 편리하죠? 같은 거죠. 이어서 배워볼 게 스케일X와 노멀라이즈입니다. 요거는 펑션을 새로 만들어서 다시 볼게요. 펑션을 새로 만들고
ob1에서 이 펑션을 콜하고, 그 다음에 ob1은 fc1으로 다시 돌아가서 컨버전 해서 SQLX와 normalize x를 꺼내 놓겠습니다. 요 놈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이거 직접 보는 게 빠를 것 같아요. MD 100번을 썼었나요? MD 200번으로 하고, 미는 0에서 1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int니까 mw 10으로 해야겠네. 10. mw 204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mw 206 라고 넣으면 딱 들어갈 겁니다. 여기다가는 요놈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집어넣고 요놈들을 다 다운로드를 하겠습니다. 로드 모니터링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스케일런스 X와 노멀라이즈 X는 티아 포털에서 한 쌍입니다. 한 쌍. 자, 역할을 볼게요. MW206에다가 제가 만일 0에서부터 100까지의 값을 넣을 수 있어요. 이제 제가 50이라고 넣겠습니다. 그러면은 normalize x는 어떤 기능이냐면 0에서 100까지의 값 중에서 그 사이 값이 들어올 경우에 밸류가 50이죠. 예를 들어서 민이 0이고 max가 100인데 이 사이에 50이라는 값은 퍼센트로 비율을 따졌을 때 50%죠. 그래서 그 50%를 소수점으로 변경해 주는 겁니다. 0.5 0에서 1 사이의 값을 기준으로 봤을 때 0.5 값이죠. 50은. 그래서 50이고 만일 이게 50이 아니면 20이라고 할게요. 20. 20이면 0.2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0에서 100 사이의 값 중에서 20이라는 값은 20%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20%는 0.2죠. 0.2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이 되고 요 값이 넘어가게 되면은 1이 맞네. 네, 1이 맞아요. 0에서 1 사이의 0.2라는 값은 이거 10이 맞네. 그래서 헷갈리네요. 10이 맞아. 다운마트. 0.2라는 퍼센트 비율로 0에서 10까지의 값 중에 2가 나오는 거죠. normalize x 같은 경우에는 몇에서 몇이라는 값을 정하고 그 사이 값이 몇입니다 라고 찍혔을 때 그 값을 소수점으로 된 백분율, 비율로 바꾸는 거죠. 0과 1 사이의 비율 값으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비율 값을 받아서 그 비율 값에 해당하는 그 0과 내가 정하는 0에서부터 맥스 값 사이의 비율을 곱한 값으로 변경해 주는 게 스케일 x입니다. F1을 눌러서 직접 들어가 보시면은 그래프가 있습니다. X축과 Y축의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아웃은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정해져 있고 그 상태에서 밸류가 왔다 갔다 하는데 민맥을 정한 것에 그 비율 값이 계산이 되는 게 normalize고 스케일런스 x는 왼쪽에 있는 그 아웃풋이 내가 지정된 민맥으로 지정돼 있고 들어오는 밸류가 0에서 1 사이의 값이 비율이 들어오면 그 비율에 맞게 민맥의 가운데 값으로 변경된다 라는 겁니다. 와, 말 더럽게 어렵다 라고 생각하셨죠? 간단하게 이게 어디다 써먹는 건지 보여드릴게요. 3, 2, 7, 6, 7이라고 하겠습니다. 3, 2, 7, 6, 7이 뭐였죠? 기억나세요? 3, 2, 7, 6, 7이 뭐지? 인티저 양수의 최대값이죠. 인티저 양수의 최대값이에요.
제가 아날로그 신호가 워드 단위로 들어온다고 했죠? 만일 27648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오게 되면은, 아이고, 저 이걸 변경해버렸네? 잘못한 거죠? 바꾸면 안 되죠? 이렇게 해놓고, 모니터링. 여기다가 제가 27648이라는 값을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에는 10V가 나온다 라는 게 바로 요 기능입니다. 응? 무슨 소리예요? 무슨 10V예요? 자, 우리 하드웨어에서 우리 아날로그 입력을 받아주는 하드웨어 기능에서 실제로 전선을 꽂아가지고 최대 볼트 나오는 것을 입력 받아보면은 0에서부터 12V까지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하드웨어 기능은. 우리 아날로그 블럭이라고 해서 붙여놓는 그 카드가 0에서부터 12V까지 읽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럼 그 들어오는 아날로그 값은 내부에서 어떻게 처리되느냐? 내부에서는 32767을 기준으로 해서, 0에서부터 32767을 기준으로 했을 때, 0일 때는 0V고, 32767일 때는 12V라고 계산이 됩니다. 무조건. 아날로그 입력받는 게 0에서부터 12V까지 받아내니까 그 센싱을 기준으로 해서 워드 값을 기준으로 0에서부터 32767이라는 값을 똑같은 비율로 1대1로 맞춰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27648이라고 하는 값이 센서에 들어오고 있으면 실제로 내가 메타기를 들고 와서 꽂아보면은 10V가 나옵니다. 그 비율은 0.8437이고 0.8437을 넘겨보면은 10V가 되는 겁니다. 즉, 이 짓은 왜 하느냐? 노멀라이즈를 스케일러스로 왜 바꾸냐면 실제 센서 값은 27648이라고 값이 들어왔지만 사람이 27648을 계속 쓸 수가 없죠. 엔지니어한테 갑자기 붙잡고 멱살 잡고 야 빨리 7V 빨리 쏴내 라고 했을 때 7V 인트로 바꾸면 값이 몇인지 혹시 아세요? 계산 바로 할 수 있어요? 32767 곱하기 방정식 만들어가지고 이러고 앉아있겠죠? 그거를 바로 이 펑션으로 구현을 한 겁니다. 그럼 방금 말한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볼트잖아요. 거꾸로 합니다, 거꾸로. 거꾸로. 자, 위에 거는 실제 이게 입력값입니다. IW 100번이에요. IW 100번. 이렇게 입력하면 실제 내가 다이얼 게이지를 이용해서 막 아날로그 값을 바꾸면 들어오는 값의 비율에 따라서 여기 옆에 있는 요놈이 실제 볼테이지 값이 메타기로 찍히는 볼테이지 값이 자동으로 계산돼서 쭈르륵 나오는 놈이고 그 놈이 아니고 여기다가 밑으로 내려서 똑같은 놈을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는 12 여기다가는 32767 이라고 입력을 하고 값을 바꿔야겠죠? MW 208 넣고 여기다가는 MD 210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여기다가는 MD 21 4개 더해서 14가 될 겁니다. 다운로드 해보자. 방금 내가 멱살 붙잡고 엔지니어한테 야씨 빨리 7.5V 빨리 만들어내 이씨 빨리 만들어내 하면서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7.5 근데 7.5V가 안되네? 멱살 잡혔는데 야 7.5 안 나오잖아! 그러면 120 스케일을 올리는 거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요. 여기다가 값 변경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75 넣으면 7.5V 해서 여기에 값이 이렇게 뾰로록 나옵니다. MD 잘못 넣었죠? MD가 아니고 MW214 있죠? 다시 다운로드하고 모니터링 7.5V가 20479입니다. 그래서 실제 아날로그 출력 값에 20479가 할당되면서 실제로는 7.5V가 딱 뜰 겁니다. 왜 7.5V? 그럼 75라면서요?
여기에 소수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스케일을 10 곱해서 만든 거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실제로 물건이 만약 있으시다면 해보면 정말 좋은 겁니다. 간단하게 위에 있는 요 구성은 실제로 아날로그 입력과 출력을 만들어낼 때 사용하는 놈입니다. 여기에다가 32767이라는 값을 넣고 0을 넣고 해당 값을 넘겨주고 여기에다 실제 아날로그 입력 값을 입력을 해주면 여기에 해당 메타기에 나오는 그 메타 값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0에서 12라고 하면 여긴 정수만 나오니까 소수점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생각한 게 바로 여기다가 0, 0을 더 추가시켜서 소수점 자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1013입니다. 1013 몇이면 10.13V인 거죠? 10.13V. 여기는 7.5V. 75는 7.5V면 0.75죠? 그러니까 값을 올려서 750을 넣으면 7.5V가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스케일런스 기능, 노멀라이저랑 스케일런스 기능을 보셨습니다. 간략하게 기능만 설명해드리면 노멀라이저 X는 내가 몇에서 몇 가지를 지정해 놓은 상태에서 그 사이 값이 들어오면 내가 지정한 값에서 비율을 만들어내는 게 노멀라이저 X 기능이고, 스케일런스 X 기능은 비율이 들어왔을 때 내가 지정한 값 사이의 비율 값으로 값이 나가게 만드는 기능입니다. 아날로그 입력과 아날로그 출력을 활용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고 티아 포탈 아날로그 기술의 핵심입니다. 나중에 아날로그 편이 나올 건데 그때 한번 다시 보면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요놈들 한번 보시고, 여기까지가 일단은 컨버터 기능이죠. 컨버터 기능 다 봤죠? 근데 아까 여기 뭐 밑에 뭐 하나 더 있다고 했죠? 레거시. 요놈은 그래서 살짝 내려놓고 1500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끄고 NO. 저장은 안 할 겁니다. 그래도 77번까지 왔네. 아유, 저 다 지워야겠네. 오프라인 저 걸려있으면 나중에 오류가 생깁니다. 여기 방금 이상한 마크가 있었죠? 연결이 끊겨가지고 대기 상태라는 건데 클릭을 꼭 하셔서 고 오프라인 눌러서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1500으로 다시 돌아가서 컨버트 오퍼레이션, 컨버전 오퍼레이션 돌아가서 레거시로 가보겠습니다. 스케일과 언스케일입니다. 스케일런스 X랑 노멀라이즈 X랑 비슷할 것 같죠? 기능이? 한번 도움말을 눌러서 확인해 봅시다. 스케일. 여기 뭐 엄청 어렵게 만들어놨죠. 아웃은 플로트 인 마이너스 K1 나누기 K2 빼기 K1. 와 이거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볼게요. 자, 하이 리미트 100, 로우 리미트 0. 그러면 인 22를 넣는다. 나눈다. 그때 출력은 50.BDD. 그 다음에 let 에러 코드, 태그 에러 코드. 요 놈은 에러 코드니까 아무거나 넣으란 소리예요. 비트, 비프, or, 오레얼. 아, 바이폴라죠, 바이폴라. 이거 띄워쓰기처럼 돼 있네요. 바이폴라에 바이폴라. 바이폴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그게 있을 겁니다. 언바이폴라, 그 다음에 바이폴라. 유니폴라랑 바이폴라죠. 네. 유니폴라랑 바이폴라. 요거는 직접 눌러보면 압니다. 여기에 있는 요걸로 하는 건데, 양수, 음수 다 쓸 겁니까? 아니면 양수만 할 겁니까? 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0 넣어달라는 거죠. 0에서부터 27648까지, 아니면 마이너스 27648에서 27648까지. 제가 아까 27648이라는 말 했었죠? 27648이 여기서 또 나오죠. 요게 뭐다?
아날로그 값에서 10V를 의미합니다. 10V 27648이라는 값. 그러면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에 인 값은 아무 값이나 이제 내가 넣고 싶은 값이니까 여기다가 MW 10번 넣고 하이 리미트 하이 리미트는 100번 넣고 로우 리미트 0 넣고 바이폴라는 0 넣고 에러 코드는 MW 12번 아무거나 넣고 MW 14번 아무거나 넣고 근데 여기 리얼 값을 넣어주세요. 왜냐면 비율로 나올 거니까 소수점 자리 비율로 나올 놈이니까 MD 14 넣겠죠? 이렇게 해서 스케일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습니다. 스케일과 언스케일을 보고 있습니다. 스케일과 언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300pc 5.5에서 사용하던 기능입니다. 근데 그게 티아 포탈에도 쓸 수 있도록 넘어왔습니다. 왜냐면 스케일 X와 노멀라이즈 X가 아이씨 얘네는 옛날에 쓰던 방식이 있는데 너무 어색한 것 같은데 몰라요. 옛날 거 내놔 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그래가지고 이놈이 이렇게 또 그대로 또 나온 겁니다. 근데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익숙하게 사용하시던 분들도 배려를 한 거죠. 옛날 5.5를 쓰던 분들도 쉽게 이제 티아 포탈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 겁니다. 진짜 양아치였으면은 저런 거 안 넣었겠죠? 그냥 여기까지만 있겠죠. 레거시라는 건 많이 다 삭제됐겠죠. 다행히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해당 값에다가 제가 뭐 한 20이라고 넣으면 이렇게 값이 딱 나옵니다. 0.0723이 나오네요. 그러면 제가 100을 넣어보죠. 100. 그러니까 값이 이상해요. 이게 왜 그럴까? 그래서 1로 변경해 봅시다. 다운로드. 이렇게 하면 이번에는 50.18085가 나옵니다. 여기에 50을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아이고. 저게 맞는데 이상하다. 요거는 0이 맞고요. 1은 양수와 음수를 모두 포함한 거였고 바이폴라 0이 이제 양수만 보는 거였죠.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27648을 넣겠습니다. 그러니까 100%라고 나왔습니다. 여기다가 32767로 바꿔볼까요? 한 개가 넘어가면서 알람이 떴어요. 그렇구만. 27648 여기 10V라고 했죠? 이렇게 해서 100%가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리미트를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200으로 변경을 하고 다운로드. 그 다음에 모니터링을 다시 걸고 여기서 다시 27648 넣으니까 200이 되었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인 값 경우에는 아날로그 값입니다. 아날로그 값은 12까지 해서 0에서부터 27648을 0V에서 10V까지 해서 비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로우 리미트와 하이 리미트를 기준으로 값이 그 값에 대한 비율로 자동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27648이라고 하는 값은 0에서부터 14회 중에 최대값, 100% 값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율 값인 로우 리미트와 하이 리미트 사이 값 중에 100% 값인 200이 나간 겁니다. 여기 다시 100으로 바꾸면 100이 나가겠죠? 100. 이번에는 언스케일을 그럼 바로 이어서 꺼내 볼게요. 언스케일. 인에다가
이번에는 한번 보죠. 저도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해서 확실하게 봐야 될 것 같네요. 정확하네요. 틀리지 않았어. 나오는 값은 여기서 나오는 값을 그대로 받아서 해당 값으로 변경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똑같이 바이폴라 0에 MW MD14 썼으니까 18이죠? 18번에 MW 20번이라고 놓고 다운로드 해보겠습니다. 로드 봅시다. 이렇게 되면 해당 값이 한계를 넘어서 지금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네, 이걸 변경할게요. 방금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하는데 여기 요 값입니다. 요거 에러라고 했잖아요. 요거 여기 제가 에러라고 했죠? 아까 떴었던 게 0.0008이라는 에러 코드가 떴었어요. 0008이라는 에러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러 코드가 있는데 0008이라는 코드가 인 파라미터가 지금 하이 리미트 또는 로우 리미트 사이에 있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간단하죠? 아, 그렇구나. 이상한 거였구나. 라고 넘어가겠습니다. 해당 값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렇게 되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아이씨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는데 간단하게 바꾸겠습니다. 1 변경 1 변경 그 다음에 다운로드. 네. 자, 이해가 되시나요? 뭔지 모르겠는데요.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만들었었던 거랑은 지금 거꾸로 된 거예요. 거꾸로. 뭔가 비슷하긴 하죠. 뭐 비슷한데 뭔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자, 생각해 봅시다. 위에 것과 아래 것의 차이. 그러니까 지금 위와 아래는 스케일런스 X랑 로멀라이즈 X랑 스케일이랑 언사인드 스케일의 차이가 뭘까? 라는 거. 자, 봅시다. 여기서는 들어오는 값을 내가 정했어요. 또는 나가는 값을 내가 민맥으로 정했습니다. 여기서는 나가는 값을 내가 정했어요. 여기서도 들어오는 값을 내가 정했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반대로 되지, 반대로. 들어오는 값은 무조건 아날로그로 정해져 있고, 이 상태에서 내가 그 값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바꿀 건지는 내 마음이야. 들어오는 건 무조건 요놈이고, 그 하드웨어 물건이고, 바꾸는 게 요놈이야. 인 거죠. 그럼 요놈은 1이 아니고, 지금 1이면 아까랑 비슷한 느낌인데, 요놈은 이제 뭐 100, 우리 아까 1000으로 했었죠? 1200으로 했었죠? 근데 지금 비율이 딱 맞기 때문에 27648이 딱 100%이기 때문에 1000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1000으로 바꿔서 다운로드를 한 다음에 미리 보기를 하면 이렇게 27648이 그대로 나가고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10V인 거예요. 여기 10V가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27648을 나누기 해봅시다. 계산기. 여기서 계산할 필요 없겠죠? 위에 놈으로 계산하고 옵시다. 위에 놈으로. 이거 모니터링 안 되죠. 고프라이. 아쉽네요. 계산기를 써야겠네요. 27648. 이 상태에서 나누기 2. 13824. 그렇군. 여기 13824를 넣으면 되겠어. 13824를 넣으면 5V죠, 5V. 그래서 500이 들어가고, 여기도 똑같이 13824가 나가는데, 여기 이 해당 값을 이용해서 다른 행위를 하게 되면, 이제
볼테이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컨버터를 이용해서 요놈이 여기 들어오게 되면 리얼을 이용해서 인트로 변경을 하고 여기서 뭐 MW 몇 번일까요? 20번까지 썼죠? 22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 5V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5V 맞아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5.00V인 거예요, 정확하게는. 5.00V가 된 겁니다. 아하, 5.00V구나 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럼 요거, 이거 이렇게 하면 너무 모르겠는데? 바꾸고 싶어요. 이거 이해가 안 됨. 뭐 어쩔 수 없어요. 여기 IW 계열이 여기 들어갈 거기 때문에 IW는 제어가 불가능하죠. 실제 물건으로 제어하지 않는 한 프로그램으로는 제어가 불가능해요. 직접적인 액세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QW, BDD가 들어가겠죠.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스케일런스 X와 노멀라이즈 X는 들어오거나 나가는 놈의 민맥을 지정해서 1.0과 0 사이의 비율을 이용해서 그 값을 컨버팅 하는 거였으면 이전에 스케일과 언스케일의 기능은 거꾸로 나가는 놈, 비율로 나가는 놈의 최대와 최소를 정하는 거고 또 똑같이 비율로 들어오는 놈의 최고와 최소를 내가 정하는 겁니다. 나가거나 들어오는 놈, 요 입력과 출력이라고 하는 요 바깥쪽으로 나가는 놈들은 무조건 하드웨어 기준 0에서부터 27648, 0에서부터 11V 사이가 무조건 지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날로그 특화죠. 대놓고 아날로그 하드웨어에 특화되어 있는 거고 거기서 이제 활용할 때는 요 중간 값들을 빼가지고 활용을 해야 된다. 근데 스케일런스 X, 로멀라이즈 X 같은 경우에는 그 정반대로 나가는 놈들을 내가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올 때 입력이 하드웨어이더라도 중간 과정에서 내가 요 놈을 딴 걸로 바꿀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놈은 두 줄로 해가지고 두 줄로 해서 이쪽에는 볼테이지가 나가고 이쪽에는 실제 출력이 나가는 거죠. 실제 출력의 볼테이지를 알 수도 있고 내가 다이렉트로 실제 출력 값을 입력시켜 버릴 수도 있다. 좀 시야의 차이인데 시각의 차이인데 둘 다 기능은 사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좀 더 확장된 기능이라기보다는 좀 변형된 기능이 이제 노멀라이즈, 스케일런스 X 이 두 가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스케일런스 노멀라이즈와 기존에 있었던 언스케일과 스케일까지 보셨습니다. 레거시에 좀 들어있는 이 기능들까지 보셨습니다. 지금이 12강이죠. 12강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12강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